살면서 한 번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롭지?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연결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순간들, 달콤한 여행 사진들, 성공적인 경력들이 스크린을 통해 전달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요를 누르지만 그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은 받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통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온라인 상위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SNS에서 받은 댓글이나 메시지가 우리의 하루를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만큼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을 갈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바로 그런 의존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은 결코 다른 사람과의 거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결국 외로움이란 내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한지, 내 안의 세계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연결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이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세계로 여행하는 과정이죠. 내면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시끄럽더라도 나만의 고요한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와 신념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만 결국 진정한 나는 그 소리 속에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이 내면 여행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조력자가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 존재에 대해 고민해왔고 그들의 사상 속에는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홀로서기라는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홀로서기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나 자신만의 철학과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서는 것은 외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내면의 강한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홀로 서기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리시나요? 누군가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말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외부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외부의 기준을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명예를 얻으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는 끊임없이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 집착이 가져오는 것은 잠깐의 만족일 뿐 그 끝에는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물질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에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집착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장자는 이에 대해 경고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힌 삶은 결국 나를 가두는 쇠사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되고 결국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죠. 사회에서 흔히 요구하는 올바른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선택한 것조차 결국은 우리 각자의 기준에 맞춰진 것입니다. 이 기준이 변질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신념을 찾고 그 신념에 따라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자는 이를 화살이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화살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그 화살에 불필요한 장식이나 무게를 실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본질에 집중해야만 진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겁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본질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외부의 평가나 집착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찾아집니다. 삶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며 그 자유는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소리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은 우리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주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앉아서 생각에 잠기는 것도 좋고, 자연 속에서 걷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정보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내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 용기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용기는 나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선택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알기 위해 고립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해갑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서로 연결되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나 그 연결이 진정한 관계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알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진지하게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두고도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시각은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기대에 너무 의존하면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만 타인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이 담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자신을 이해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기 이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는 단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와 진정한 연결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내가 나 자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다가오고 세상이 나를 시험할 때에도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맺어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는 결국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는 압박에 시달리며 나 자신을 뒤로 미루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며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변화가 두렵거나 불안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고 외부의 소리만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면 외부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나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결코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그 답을 찾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답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답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그 변화가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주변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관계가 항상 순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나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큰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은 단순히 나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세상과도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세상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내가 나아가는 길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의 길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인내와 용기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